네, 프린트물 2페이지 가겠습니다. 책자는 259페이지입니다. 점유권 효력 7번 가겠습니다. 점유의 태양, 소유사는 추정한다, 안 된다? 선의는 추정된다, 안 된다? 평어는 추정된다, 안 된다? 공연은 추정된다, 안 된다? 자,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네, 딱 하나 없는 게 뭐다? 무과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가끔 1+1으로 나옵니다. 점유자, 선의 및 무과실은 추정된다. 이렇게 출제해 버립니다. 뭐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 안 되니까 항상 거기에 조심하시고. 자, 8번 갑니다. 점유자, 권리, 적법, 추정. 동산에 적용된다, 부동산에 적용된다. 자, 부동산 공시는 뭡니까? 등기. 그렇게 맨날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부동산 공시는 점유가 아니고 뭐다? 등기. 따라서 부동산 점유자가 소유자라고 추측하면 안 되겠죠. 부동산은 어디다? 등기자가 소유권 있다라고 추측하는 게 맞겠죠. 따라서 점유자가, 글자를 보라는 얘기예요. 점유자 권리가 적법 추정은 어디다 쓰는 얘기예요? 동산이지 부동산에 적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밑에 3번 부동산은 점유 추정력이 아니고 뭐다? 등기 추정력을 써야 되는 것이 맞겠죠. 되겠습니까? 자, 19번 갑니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할까 못할까? 네. 자, 이거는 이제 점유자하고 무슨 자? 회복자 관계입니다. 본권 없는 점유자하고 본권 있는 회복자 관계입니다. 아시세요? 그럼 본권이 없지만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그죠? 본권 있다고 믿고 점유하는 게 선의죠. 따라서 선의는 보통 과실을 소비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다? 과실 취득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못한다? 그러면 본권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한 악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밑에 화살표.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그러니까 과실 없이 뭐죠? 잘못 없이 과실, 천연과실, 법정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자,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뭐 없이? 잘못이 없다 그랬으니까, 잘못 없으니까 뭐예요? 네? 보상 의무가 없다 해야지 논리가 맞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10번부터 나오는 것이 점유자하고 무슨 자? 회복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번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 거 일단 조심하시고. 자, 11번 갑니다. 선의의 무슨 점유자? 자, 타주점의 대표가 누구예요? 머릿속에 빨리 기억하세요. 임차인. 그럼 임차인은 소유사가 없다는 얘기는 돌려줄 의사가 있었죠. 그럼 여러분들 임차인이 목적물 멸실 훼손하면 어떻게 돼요? 전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따라서 비록 뭐라 할지라도, 선이라 할지라도 선의 무슨 점유는? 타주 점유는 어떻게 된다? 손해 전부 배상해야 돼요. 자주면 현존 이익이지만 뭐는? 타주면 어떻게 한다? 전. 그래서 우측에 제가 202조 몇 조요? 202조 두 번째 문장 어떻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문장, 문장이 두 개 있어요. 마지막 문장,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자라고 돼 있죠. 이게 누구예요?
타주 점유자는 뭐인 경우에도. 그래서 타주가 딱 나오면 빨리 임차인을 기억하세요. 임차인은 선이고 악에 관계없이 남의 물건 돌려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돌려드릴 거 아니에요. 따라서 선이라 할지라도 뭐한다? 손해전부 배상. 그게 11번 단서 얘기죠. 11번. 자, 12번을 크게 원 그리세요. 12번은 크게 원. 점유자 비용 상한 청구권 선의만 인정한다. 선악 불문 인정한다. 네, 그래서 우측에 203조가 있을 겁니다. 선의, 악의, 불문 인정하기 때문에 203조는 100% 나온다. 가정에 두고 조문 자체를 많이 읽으세요. 조문 자체를 자꾸 눈도장 찍어서 무의식 세계에서 나올 정도로 연습을 해 두십시오. 자, 203조 1항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점유자가 점유물을 뭐 할 때? 반환할 때입니다. 지출 즉시가 아닙니다. 언제시? 반환시. 회복자, 그죠? 본권 있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아, 그러니까 보존에 들어간 비용이 무슨 비구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뭐한 경우?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 필요비는 뭐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러면 선의는 과실을 취득해야 못해요? 아니, 선의는 하죠. 그럼 그 두 번째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죠. 그러면 악의는 과실 취득 못하지. 그럼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반대해석이 떨어집니다. 과실 취득하는 자는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을 뒤집어서 과실을 뭐하지 못했으면, 취득 못했으면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떨어지잖아요. 다음 203조 2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뭐하기 위해서? 계량하기 위하여. 계량. 지출 금액 기타 유입비네. 그러니까 계량 비용이 무슨 비구나? 유입비. 그 가액 증가가 현전. 가액 증가 현전은 필요비 얘기일까요? 유입비 얘기일까요? 지금 필요비 얘기하는지 유입비 얘기하는지 그거 의식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가액 증가 현저는 무슨 얘기가 아니고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죠. 자, 그 다음에 선택은 점유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 회복자. 그럼 선택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계산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앞에 지출 금액 A 또는 증가액 B, 이 계산은 회복자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증가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 이건 누가 계산한다? 점유자가 계산하면 누가 선택한다? 회복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다음 3항 전항은 필요비입니까? 유익비입니까? 이게 무슨 비가 아니고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 관련돼서는 법원은 회복자 청구에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뭐 할 수 있다? 허락할 수 있다. 203조 가지고요. 아주 그냥 잘게 해서 시험 문제 자꾸 냅니다. 특히 203조는 악의도 인정하기 때문에 출제자가 아주 잘 냅니다. 그래서 12번 아까 동그라미 한 이유가 비용 상한 청구권은 뭐뭐 불문? 선의, 악의, 불문. 자, 13번 갑니다. 점유자 비용 상한 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지출 즉시일까, 반환시일까? 지출 즉시란 말은 인정할 수가 없죠. 203조 1항에 반환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언제가 아니고 즉시가 아니고 뭐다? 반환. 14번 유익비 상한 청구 시 선택은 점유자가 해요? 회복자가 해요? 네. 청구는 누가 해요? 점유자. 그러면 저쪽에 선택은 점유자가 하면 논리가 안 맞지.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회복자.
15번 법원의 상환 청구 연장은 필요비 얘기일까요? 유익비 얘기일까요? 무슨 비가 아니고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 203조 관련된 법조문 잘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집 가시면 260페이지하고 몇 페이지요? 260페이지하고 우측에 201조, 202조, 203조 있죠? 네? 그 파트를 자주 좀 읽어주시면 돼요. 거기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 체킹해 두시고 특히 203조 잘 기억해 둘 것. 아셨어요? 자, 이때는 두 사람 관계는 무슨 관계가 아니라는 거, 계약 관계가 아닐 때 하는 겁니다. 점유자는 본권 없는 점유자, 회복자는 본권 있는 점유자, 회복자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점유자, 선인은 과실을 취득하고 악인은 과실 취득권이 없다. 그럼 아까 201조 과실을 취득하면 통상 필요비는 뭐하지 못하고 청구하지 못하죠. 악인은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되니까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1조 거기 2항 중간에 뭐라고 적었어요?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뭐 해야 되고 반환해야 되고 그 다음 소비하였거나 그 다음 201조 2항 읽고 있어요. 지금 과실로 인하여, 과실이 뭐죠? 잘못으로 인해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 대가를 보상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뭐가 없으면, 과실이 없다면 보상 의무가 없다.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린 거 아시세요? 그 다음에 202조는 타주는 뭐뭐 묻지 않고, 타주는 스낙 묻지 않고 전부 배상해야 되고요. 자주는 선이 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죠. 선이 일 때는 현전, 악이 일 때는 전체. 근데 타주는 뭐 묻지 말고 선악 묻지 않고 뭐 한다? 그냥 전 배상 들어간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203조는 뭐 묻지 않는다? 뭐뭐 묻지 않는다는 거,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기필코 거기는 내려고 꼭 냅니다. 시험 볼 때 선악 묻지 않고 인정되는 거 기억나세요? 네? 뭐 묻지 않는 거? 선의 악의 불문 인정되는 것들. 보통 수험생들은 이 악의를 자꾸 영화를 자꾸 보게 되면 자꾸 이 악의를 자꾸 뭐예요? 자꾸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나쁜 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앞에 사실은 뭐였다? 알았다 몰랐다 그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시험 파트가 네 군데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네, 1편 총칙에서, 두 번째 물권이 나오고, 세 번째가 뭐예요? 네? 채권. 그 다음에 네? 특별법. 무슨 법? 그 책이 네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총칙, 물권, 채권의 계약법, 민사, 특별법. 하나씩 대표 선수 봅시다. 총칙에서 선악불문이 뭐가 있었을까? 응? 무권 대리에서. 무슨 대리에서? 무슨 대리? 무권 대리에서 최상철할 때, 예? 상대방의 무슨 권? 최고권. 무슨 권? 최고권은 뭐 불문한다? 선악불문. 근데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철해권은 악의는 인정이 안 되는데 악의는 뭐가 인정된다? 최고도 인정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인정되니까. 그러니까 무건대리는 이 자체도 출발이 모이기 때문에 불확정 무효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의고사든 무건대리는 반드시 어디 있어요. 어떤 모의고사도 무건대리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 물권법의 선악불문이 뭘까요? 지금 했잖아요. 무슨 자? 점유자하고 무슨 자? 회복자 관계에 있어서 지금 나왔잖아요. 네? 점유자의 무슨 청구권? 무슨 청구권? 비용 상한 청구권은 누구도 인정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선의 악의 구별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201조는 선의 악에 따라 달라지죠. 자주점유도 선의 악에 따라 달라지죠. 타주는 물을 필요가 없겠지만 비용도 선악에 구별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203조는 구별할 실익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131조. 이게 몇 조? 자, 채권법엔 뭐가 있을까요?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다 아는 것들이에요. 채무 뭐요? 불이행. 채불은 어디를 전제로 시작해요? 채불은 몇 번을 전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퍼펙트 유효를 시작하는 거죠? 에? 그럼 채불 3개 들어가면 어떻게 돼? 순서가 채불 들어가면 네? 불 말이 좀 줄어들죠? 이행, 지체, 이행, 불능. 왜 구별해요? 여기는 한번 독촉할 필요가 있는데 이행, 불능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추가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코스가 무슨 해제? 그래, 법정 해제. 자, 제거하면서 원래 상태로 돌려줘. 무슨 회복?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코스? 이 길을 가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법정 해제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꼭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고? 그럼 법정 해제할 때, 원상 회복할 때, 네? 제 3자 권리를 보호해줘야 안 해줘야 돼?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미 중도금만 줬는데, 뭐만 줬는데, 매매하고 중도금만 줬는데 등기를 갖다가 을한테 넘겨주게 되면 이 등기는 유효등기, 무효등기? 유효등기죠? 그럼 나중에 뭐만 주면 돼? 잔금 안 주면, 네, 잔금 안 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채무, 불이행 3개 들어가겠지? 그 만약에 지체 들어가서 해서 무슨 해제하게 되면, 네, 여기서 시점 때 해제를 하게 되면, 네, 해제 이전, 뭐 이전? 이 유효등기에 붙여 먹은 사람들은, 네, 붙여 먹은 사람들은 뭐뭐 묻지 않고 다 보호돼요? 보호가 안 돼요? 승계, 취득, 방패, 앞사람이 모함으로. 그래서 모함불문, 선악불문 보호되겠죠? 근데 아무도 연결된 사람이 없었고 해제가 되면 이 등기가 유효등기, 무효등기, 소유권 날라가요? 안 날라가? 원인 X면 결과도 X니까 무슨 등기가 돼요? 의뢰 등기는 무슨 등기? 무효 등기가 되죠. 여기에 붙여 먹은 사람은 원래 무효 등기는 원래 뭐가 없어서 공신력 없으면 다 죽게 됐잖아요. 근데 판례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판례가 갑자기 말을 돌리죠. 악인 안 되지만 누구는 보여주겠다. 그게 어디의 태도? 판례의 태도. 그래서 해제 기준 이전 유효 등기에 붙여 먹은 사람은 다 보호받습니다. 근데 해제가 됐을 때 무효 등기에 붙여 먹은 사람은 선의만 되고 악의가 안 됩니다.
시험 문제 40문제 어떤 거 갖다 붙여봐. 이런 게 항상 어딘가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특별법에서 어디 있을까? 특별법에서는 응? 응? 명의신탁. 무슨 신탁? 이전령에서 갑을 명의신탁 무효을 등기, 무효 등기죠. 근데 연결된 제3자는 그죠? 뭐 묻지 않는다? 이게 설령 무슨 등기를 할지라도 근거는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에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수탁자 연결된 제3자는 뭐 묻지 않고. 가서 명의신탁 정리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안 해요, 제가. 근데 맨날 정리해야지. 맨날 뭐 해야지 해놓고 걱정만 하지 말고 가서 뭐 하라고. 공부를 하라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부한다는 계획 세우지 마. 민법은 계획 세우지 마. 계획대로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맨날 계획 세우다가 깨지지 말고 그냥 오늘은 일주일 동안 명의신탁 하나만 잡고 파요. 그러면 돼요. 4가지 다 나옵니다. 40문제 중에서. 그래서 총칙에서 뭐예요? 무건들이 어딘가 있고, 물권법에 점유자 회복제 어딘가 있고, 채권법 공부하면 어딘가 법정해제 문제 있고, 거의 끝에 이 사례 들어가 있지, 사례. 명의신탁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꼭 내 거. 왜? 뭐뭐에도 불구하고. 아기도 다 뭐가 되니까, 네? 다 보호가 되는 것들은 전부 다 뭐 한다? 시험거리가 되는 거니까 203도도 반드시 나온다. 아셨어요? 네, 그렇게 가시고요. 다시 프린트물 16번 갑니다. 자, 16번 갑니다. 사기에서 물건이 인도가 됐다. 침탈이다, 아니다? 사기에서 건네주는 것은 뭐가 아니다? 침탈이 아닙니다. 침탈 아니면 프린트물에 204조는 쓸 수가 없겠네? 그죠? 204조 1항은 침탈일 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기당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해봅시다. 갑을, 자, 을이 갑을 뭐 했다? 사기. 그래서 갑이 부동산이 있었는데 얘한테 인도를 했고 얘가 뭐까지 갔다? 등기까지 갔다 이야기예요. 사기는 출발이 몇 번입니까? 네, 사기 강박은 출발이 3번이죠. 몇 번? 3번. 3이 그러면 자, 법률 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에요, 3년이에요? 응? 자,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까? 네? 취소가 아닙니다. 뭐라고? 그래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따당땅 내 뭐하면? 취소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내 갑이 이 계약을 뭐 했다? 취소를 했다 이야기예요. 그럼 취소하게 되면 어디로 올라가요? 네, 2번 되죠? 그죠? 이때 소유권은 자동 복귀입니까? 말소 복귀입니까? 소유권은 자동 복귀입니까? 말소 복귀입니까? 기억 안 나면 어디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복귀가 아니고 자동 복귀. 그러면 소유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이지. 누가 아니다. 현재 뭐하고 있어도 등기가 돼 있어도 을은 무슨 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갑은 소유자죠. 무슨 자? 소유자죠. 자, 부동산 인도할 때 점유를 넘겨줄 때 뺏겼다 안 뺏겼다? 뺏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기 때문에? 침탈 아니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204조는 못 던져요. 알겠습니까?
213조를 통해서 돌려받는다. 그런 얘기. 밑에 주문 두 개 있습니까? 몇 조하고 몇 조? 204조하고 몇 조가 있어요? 213조가 있죠. 213조 소유자는 소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죄에 대하여 반환을 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 이 점유할 권리가 뭐예요? 본권, 점유할 권리, 본권 있는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기친 자한테는 뺏긴 게 아니기 때문에 204조는 못 던지지만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못 던지지만 본권 대표 소유권 물청, 소유물 반환 청구권 던질 수 있죠. 이런 것을 두고서 그 밑에 까맣게 칠한 부분 208조 1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뭐하지 않는다. 설령 204조 못 던져도 213조 던질 수 있다. 그래서 208조 1항에 3종 세트가 기억이 나셔야 돼요. 사기자, 습득자, 도둑놈. 사기자한테는 침탈 아니므로 204조는 못 던지지만 213조를 통해서 돌려받는다. 유심을 습득자도 빼앗은 건 아니죠. 204조는 못 던져도 몇 조? 213조. 도둑놈한테는 204조 좋고 213조 좋습니다. 근데 도둑놈이 훔쳐가지고 1년 지나면 204조 못 던져요. 그 몇 조 가지고? 그게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뭐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이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제기하면 점유권 유무 가지고 재판해야 되지 본권 유무 가지고 재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왼쪽에 17번 침탈 기준은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점유를 내려준 자는 현재 점유자 점유에 기대어 사는 거기 때문에 현재 점유자가 침탈 아니면 이쪽도 뭐가 아니고 침탈 아니고 저쪽이 침탈이면 침탈이야. 그러니까 무단전대했을 때 뭐 했을 때? 그러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여기 병이 있으면 갑은 소유권, 간접 점유, 을은 임차권, 현재 점유. 이제가 병한테 점유를 내려줬죠. 네? 그럼 이 사람 무슨 점유가 돼? 병관계에서 무슨 점유가 돼? 간접이 되지. 누관계에서는? 그러면 을이 갑의 허락 없이 무단전대하더라도 을이 병한테 뺏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이 뭐가 아니므로? 침탈 아니면 이쪽도 뭐가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자가 몇 조를 못 던지니까 204조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몇 조를 못 던지면 이 간접점유자도 204조를 던질 수가 없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거 던지면 돼요. 몇 조 가지고.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204조는 못 줘도 몇 조 가지고 213조를 가지고 공격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침탈 기준은 누가 아니고 간접 점유가 아니고 누구다? 직접 점유자가 침탈 기준. 같이 묶어서 기억하세요. 자, 다음에 이제 소유권 가겠습니다. 네, 3페이지입니다. 자, 262 1번 갑니다. 상린관계. 지상권, 전세권에 준용한다, 안 한다? 점유가 내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 상린관계도 그대로 내려가야 되겠지. 근데 지역권에 준용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왜? 점유를 내려준 적이 뭐야? 없으니까 소유자 상린관계가 내려갈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응용하세요. 토지 임차인은 상린관계에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그 이유는 점유를 뭐 했으니까요? 내려줬으니까 소유자 상린관계도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험 볼 때 지전 한꺼번에 돌아다니면 조심하셔야 돼. 왜? 중간에 무슨 권은? 지역권은 같이 들어갈 사람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86번 주의 토지 통행권 원칙 유상 무상. 네. 질문할게요. 이 주의 토지 통행권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상린관계? 이거 할 때 한 세트로 묶어서 기억할 제목이 있죠. 맹지 사서 통행 방법. 뭐 사서? 맹지 사서 길을 내자. 통행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순서대로 가서 협조 부탁하는 거예요. 뭘 본다? 협의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 소송 가는 거예요. 협의할 때 쓰는 게 뭐냐면 글자가 용익물권에 들어가서 통행지 여건을 통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서로 합의해야 되죠? 네?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해야 돼요? 가서 등기하는 거예요, 이게. 용익물권은. 안 해주면 법원에 뭐 제기해야 돼요? 소제기할 때 가는 제목이 뭘까요? 무슨 관계? 상린관계에 들어가 쓰는 단어가 뭐다?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묶어야지 삽니다. 이건 서로 합의한 거 아니죠. 무슨 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남의 토지 통행할 때 이거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뭐로 가야 돼, 당연히? 네, 뭐로 가는 거예요? 보상 의무가 있다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제목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3번입니다. 크게 동그라미. 통행권자 허락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정답은 없다. 동그라미 치는데 힘이 없어. 그냥 없다. 그냥 답 시켜오는 거 아니죠, 지금? 그럼 누구한테만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지, 거기. 그쵸. 통행하고 뭐요? 있는 자가 아니죠. 통행권자. 그러니까 지금 토지 소유자가, 그죠? 통행 당하는 소유자가 누구한테? 통행권자한테 요구하는 것이지, 통행권자로부터 허락받아서 다시 뭐 하는 자한테? 한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판례 태도예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쪽 저쪽 다 요구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판례 태도 가지고 시비할 게 없어요. 판례가 그렇다면 따라가는 거야. 아시세요? 다음 4번 토지가 분할됐습니다. 유상일까 무상일까? 상식해야 돼요. 공유하고 있는 토지가 분할돼 가지고 통행로가 막히면 서로 이미 막힐 순간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돼, 안 주어져야 돼? 그러니까 분할됐을 때는 뭐로 간다? 무상. 근데 무상으로 통행하다가 그 토지를 타인한테 매각한 경우도 있죠. 그러면 매수인은 당연히 앞주인이 무상이니까 나도 뭐다? 무상이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통행 당하는 쪽은 뭐라고 그래요? 무상은 이선한 문제, 너는 아닐 거 아니냐. 너는 유상으로 가야 된다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 같은 경우 판사는 뭐라고 그래요? 유상. 그럼 거기 3번하고 5번 있죠. 묶어요, 그걸. 한 방에 그냥 떨어뜨려야 돼. 유상이든 무상이든 그들만의 유상 무상일 뿐이다. 끝났어. 뭐라고요? 유상도 그들만의 유상이고 무상도 그들만의 무상이라고. 그러니까 유상으로 통행하다가 통행권자로부터 허락받아서 통행한 자한테는 뭐다?
연결하려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무상도 통행하다가 연결되면 뭐가 아니에요? 그들만의 무상이지 바깥 튀어나간 사람은 유상으로 바뀐다는 얘기 아셨어요? 유상, 무상 전부 다 누구만의 문제?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은 한 문제 나오면 딱 맞추기 딱 좋아요. 현재에 충실할 것, 장래 이용 고려할 필요가 없고 건축법 요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통행하는 거기 때문에 범위가 뭐가 된다? 축소시킬 것. 됐죠? 여기까지 같이 기억하면 좋잖아. 여기 뭐까지? 자,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남의 토지에 통행 개설해가지고 왔다 갔다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정답은 있다. 있다고? 그럼 통행 시효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유상일까 무상일까? 선택하세요. 빨리. 정답은 뭐다? 유상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뭐기 때문에? 유상이니까 이것도 뭐다? 유상. 그게 판례 태도입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뭐하고 주의, 토지, 통행권 할 때 무슨 제목을 떠올려라? 통행지역권을 떠올리세요. 다음 264조 소유권 취득 들어갑니다. 자, 무슨 시효가 나왔어요? 점유 취득 시효 5원칙 기억하십니까? 입에서 쫙 나와야 돼. 5원칙. 첫 번째, 완성자. 완성이 됐습니다. 등기되어 있는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그동안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뭐가 됐기 때문에? 그럼 등기청을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비록 아직 뭐가 안 돼 있어도,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완성된 자한테는 그동안 얻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이 원칙 바뀌기 전, 완성 이전 등기 명인 변동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전 주인도 야단 안 치고 이 등기 명인도 야단을 안 쳤어. 잘못 있죠. 그럼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전 있고, 그 다음에 3원칙 완성 후 등기 명의인 변동이 생겼죠. 그럼 완성자가 뭐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제3자가 먼저 등기했죠. 그럼 완성자는 잘못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자한테는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없다는 것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2원칙과 3원칙은 한 세트로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 전 등기 명인 변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완성 후 우물쭈물하다가 제3자가 먼저 뭐 해버리면 등기하면 그자한테는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면 2원칙, 3원칙 때문에 순차로 내려와서 완성 전후를 따졌죠. 그러니까 4원칙 가면 원칙적으로 기산점을 함부로 선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함부로 도로에서 역주행하면 안 된다 그 얘기야. 도로에 난 순서대로 뭐 할 것? 계산할 것. 거기는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역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 거기 시효 진행 중 등기 명의자 뭐가 없으면? 변동이 없다면 그때는 순차도 좋고 역산도 좋다 그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4원칙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2원칙과 3원칙에서 오는 거예요. 몇 원칙은? 2원칙, 3원칙은 순차로 내려오면서 완성 전후를 따졌기 때문에 함부로 역주행하게 되면 기산점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뭐 하지 말아라? 역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등기 명의자 뭐가 없으면 도로에 아무도 차가 없으면 아무렇게 가더라도 문제 없잖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순차 후 등기된 자한테는 취득세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 등기된 시점부터 등기자가 또 야단을 안 치게 되면 2차 취득세도 뭐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몇 원칙? 5원칙입니다. 손가락 몇 개 피시고 5개 피셔가지고 1원칙은 완성자, 등기자. 등기자가 완성자한테 그동안 뭐 얻은 거 내나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순차 전 있고,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 이게 2원칙과 몇 원칙? 3원칙. 그러니까 4원칙은 함부로 역주행하지 말아라. 언제 역주행할 수 있다? 등기 명의자 변동 없으면 임의 선택할 수 있다. 그럼 마지막에 뭐다? 5원칙 있죠. 후 등기된 자한테는 취득세를 주장할 수 없지만 그 등기된 시점을 새로운 뭐로 삼아서 기산점 삼아서 다시 뭐예요? 2차 취득세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제 하나 추가해 볼게요. 거기 3원칙에서 몇 원칙에서 이거 말고도 판례가 무진장 많지만 괜히 이것저것 다 기억하려다가 다 날리지 말고 이 5원칙 범위 내에서 승부를 걸라는 얘기예요. 몇 원칙? 보통 정답은 이 5원칙 안에서 보통 걸려요. 기출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자, 입증까지 마쳤습니다. 뭐 했다고요? 등기청구는 행사할 수 있잖아요. 입증까지 마쳤는데 갑이 등기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먹고 튀려고 혹시 매매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네? 그래서 병이 만약에 먼저 뭐 하게 되면, 자, 병이 알고 샀어요. 취득할까 못할까? 그럼 힌트 드릴게. 적극 가담이라는 것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가담? 적극 가담. 자, 알고 샀습니다. 취득할까 못할까? 적극 가담 아니면 유효. 적극 가담이면 다시 물을게요. 아기는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이유는 적극 가담 아니니까 뭐다? 그 힌트 드린 거예요. 그럼 아기를 할지도 소유권 뭐 한다?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가서 이중 매매 가서 잘 정리하세요. 무슨 매매? 외우는 게 아니고 가서 이중 매매 관련된 계속 읽으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 자가 무슨 자예요? 소유자죠. 그러면 이게 취득세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죠. 없다. 없죠. 자, 그러면 을의 등청이 자, 살아 있을까? 사 죽었을까? 선택하세요. 죽여 살려? 기억하라고 뭐 옛날에 툭 던진 말 있잖아. 모르면 등청 뭐 하지 말고. 시험 볼 때 이게 죽는, 모를 때는 살려. 모를 때는 뭐 하라? 살려주세요. 어차피 찍는 거 아니에요. 뭐 다 알고 시험 보는 거 다 문제 없지. 문제는 뭐냐면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어떻게 뭐 할 것인가. 대체할 수 있는 그 연습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취득세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 뿐이지 이 등청은 죽은 게 아니고 뭐다?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알고 봤더니 둘이 짰네 이거. 무슨 매매였어? 무슨 매매? 가장 매매였네.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2번이지. 무효지. 그럼 이 등기는 무슨 등기야? 이때 을이 진청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해 보세요. 있다 없다? 물어볼게요. 을은 이런 걸 던지려면 소유자 이외에 던지는 거 아니에요. 을은 소유자다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이 행사할 게 아니지. 누가 행사할까요? 갑이 얘한테는 거지. 근데 얘가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러면 을은 직접 공격하면 안 되고 뭐 한다? 대위 공격할 수밖에 없죠. 이해됐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가장매매가 아니면 4번 유예예요.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이때 을이 갑한테 1.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2.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선택해 보세요. 자, 2번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2번 맞아요? 틀려요? 이건 아니죠. 정답은 이거요. 채무 불이행은 언제 나와요? 둘이 계약 이거 있잖아. 이거 계약 둘이 뭘 해야 돼? 계약이 불성립 아니고 성립한 다음에 4번일 때 쓰는 단어가 무슨 불이행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둘이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이 사람 뭐 한 거예요? 점유했잖아. 점유로 인한 등청이지 매매 등청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단어 쓰면 안 되고 무슨 단어?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원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붙여가면서 연습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원칙 꼭 기억해 두세요. 점유 취득 시효는 반드시 나온다. 자, 7번 갑니다. 무단 식재 부합한다 안 한다? 부합한다. 무단 경작 안 한다. 무단 신축 안 한다. 그러니까 앞에 건 조문 그대로 간 거고요. 무단 경작과 무단 신축은 법 조문과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저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특히 무단 신축할 때는 뭐가 기억나요? 네 글자. 무단 신축할 때 네 글자 기억 안 나요? 네? 철거 되겠죠? 퇴거 안 됩니다. 이유는 거기 있잖아요. 부합 안 하니까. 건물은 무단 신축자니까 건물에서 퇴거 요구할 수는 없죠. 근데 뭐는 가능하다? 철거는 토지 소유권 기초로 한 방해 제거입니다. 철거는. 퇴거는 을게 아니고 무단 신축자 거니까 퇴거는 요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건물이 철거가 되면서 내쫓아야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퇴거 요구할 수는 없다. 옆에 또 임차인이랑 사이좋게 살고 있어요. 자, 임차인한테 철거돼야 안 돼요? 그럼 뭐는 가능하다? 같이 반대 기억하세요. 기출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무단 신축 나오면 철거가 되면 뭐가 안 되고 철거가 안 되면 퇴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반대로 기억해 놓으면 답이 금방 떨어질 거야. 자, 8번 갑니다. 소유권 상실한 전 소유자 소유권 반환 청구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현 소유자한테 있습니다. 소유권하고 소유권 물청 주정 관계는 언제나 운명을 함께 하기 때문에 9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접 점유자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상대방이다 아니다?
정답은 이다. 왜? 간접점유제도 점유제에 속하죠. 그 밑에 거 점유 보조자는 소임을 반환 청구권 상대방 이다 아니다. 그래서 9번 크게 동그라미. 갑의 자전거를 을이 훔쳐와서 병한테 임치하면 소유자는 을, 병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을은 간접점유자, 병은 현재점유자. 이해됐습니까? 을이 침탈해가지고 점포에서 알바생을 두고 팔고 있으면 반환 청구권은 을한테 하는 거지 점유 보조자한테 던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눈도장 한번 찍어 봅시다. 아까 프린트물 2페이지 가시면 213조 들어가면 점유 한자라고 돼 있어요. 맨 밑에. 네? 그러면 소유자는 전 소유자가 아니고 현 소유자고 점유 한자도 전 점유자가 아니고 누구자? 현 점유자 속에는 간접 점유자도 포함이 되지만 누구는 안 된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 한자 속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같이 묶은 겁니다. 그래서 점유할 권리가 없는 현재 점유자 속에는 간접 점유까지 포함이 되지만 누구는 안 된다.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자, 3페이지 9번 동그라미 하시고 잘 기억해 두시고요. 10번 점유할 권리 본권 있는 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전세권은 점유할 권리 이다 아니다? 전세권은 본권이다 아니다? 이다죠. 자, 그 다음 겁니다. 임차권은 점유할 권리 이다 아니다? 정답은 이다. 유치권은 점유할 권리 이다 아니다? 이다죠. 그 다음 동시항변권은 점유할 권리 이다 아니다? 빨리 찍으세요. 네, 이다.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이게 물권판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본권이 2편 물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점유할 권리는 3편 채권에도 점유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전세권하고 비교하는 것이 3편 채권의 무슨 권? 그 다음에 유치권이랑 비교하는 것이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무슨 권이요? 동시이행 항변권. 유치권은 점유할 권리 2편이고요. 항변권은 3편 채권 점유할 권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반환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점유할 권리는 몇 편에만 있는 게 아니고 2편 물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 3편 채권에도 점유할 권리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됐고요. 11번 공유지분 처분은 자유다 전원동의다? 자유. 공유물 분할 청구는 자유다 전원동의다? 자유입니다. 11번은 공유는 사업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세요? 공유는 무슨 목적이 없다? 사업 목적 없다. 12번 근데 공유 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당연히 뭘까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자유지만 물건 자체를 처분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13번 보존 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전원 동의할 수 있다. 보존은 각자. 14번 공유물 관리 행위는 사람 쪽수 과반수입니까? 지분 과반수입니까? 가끔 장난칩니다. 사람 쪽수 과반수가 아니죠. 아니 갑을 병정 을병정 사람이 많아도 갑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예요? 과반수가 넘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수 과반수가 아니고 뭐다?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15번 별표.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대했다. 관리 행위이다, 아니다?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 동의 없이도 임대할 수 있겠죠. 그 임대는 정상이죠. 이때 소수 지분권자가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연결된 점유자 임차인에게 반환 청구 가능 불가? 정답은 불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지 그 다음 게 헷갈려요. 그럼 소수 지분권자는 현재 점유자에게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차임을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판례 태도는 없다. 그래서 15번 가지고 과반수 임대차 점유자 소수가 있으면 소수는 점유자한테 접근 금지, 노 타치. 그러니까 점유자한테 가서 찝쩍거리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반환도 안 되고 지분만큼 달라면 안 되죠. 지분만큼 달라는 것은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가서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점유자한테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과반수 지분권자. 그게 15번 판례 태도니까 기억하세요. 아셨어요? 다음 16번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행 판결, 형성 판결. 그래서 187조 판결할 때는 가장 대표가 뭐다?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은 자동취득, 등기취득. 네, 자동취득입니다. 19번 지분의 저당권 설정 후 현물 분할됐다.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공유물 전부에 미친다. 정답은 다 미친다. 간단합니다. 분할 전 다 미쳤듯이 분할 후도 이쪽 저쪽 다 미친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설정자가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뭐다? 분할 전 다 미쳤듯이 분할 후 뭐한다? 다 미친다. 19번도 판례 태도. 20번 합유 지분은 상속된다, 상속되지 않는다. 비교해 놓으세요. 공유 지분은 상속됩니다.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단 지분 계산 청구할 뿐. 뭘 뿐? 지분 계산 청구할 뿐이지 모르는 사람들끼리 사업 같이 할 수는 없다. 근데 공유는 사업 목적 없으니까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뭐가 돼도 상속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무슨 지분은?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